네, 그래서 비염 수술이 일부 비염 수술은 진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비염술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사는 방법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했는데 계속 그래도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 궁금증 그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효과 없다고 하더라, 재발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제가 과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러면 어떤 수술은 솔직히 말하면 피하는 게 좋고 어떤 수술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비염 얘기 그냥 숱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 비염 수술이 효과 없는 경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거는 코의 구조예요. 코가 그러니까 요거만 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 나와 있는 부분은 코의 진짜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코 안쪽에 목 뒤쪽 가위, 즉 이 공간이 다 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는 굉장히 긴 터널이다. 긴 터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안의 상태를 다 조절을 해야지만 수술이 잘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대충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잘 안 되는 경우, 효과 없는 욕먹는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를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결국 코 구멍이죠. 터널이에요. 숨 쉬려고 있는 터널이에요.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입으로 숨 쉬면 되는데 코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 업무가 다른 거죠. 코는 숨 쉬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냄새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입은 먹으려고 있는데 혹시라도 코가 막히면 우리 숨 쉬는 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입도 숨 쉬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조물주는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고, 여하튼 코는 그럼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근본적으로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베리아 벌판 북극 갔어, 찬 공기 딱 들어갔어, 감기 걸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비중격이 아니라 양쪽의 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식하던 시절에는 이걸 다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가 더 잘 걸리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실 거는, 코는 넓은 게 좋은데 그렇다고 이런 살이 다 없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알고는 계시고, 자, 그럼 비염술 옛날 방법, 가장 옛날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한 거예요? 수술은, 비염술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구멍을 정상적으로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걸 만들자, 이게 비염술이에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터널 뚫자밖에 없는 건데, 수술은 두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막이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막이 이런 식으로 좀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비중경 만곡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바로 잡는 수술이거나 양쪽의 살, 하비갑계라고 해요. 상, 중, 하 세 가지가 있는데 숨 쉬는 거는 주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하비갑계, 이게 부어있는 걸 줄이거나 이걸 갖다 과민성을 떨어뜨리는, 결국 수술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비중격 수술, 하비갑계 수술. 결론적으로 이 수술만 잘 되면 수술은 100점짜리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 첫 번째, 비중격 수술이 제가 항상 어려운 수술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비염 수술 받으러 가는데 어떤 병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비염 수술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안 한 거예요. 100%. 이거를 건드리면요, 저 수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수술 많이 하는 사람 랭킹에 제가 진짜 손가락에 들 건데, 제가 수술을 정말로 이분이 안심해 아무리 빨리 해도요, 정말 최단 시간 20분이에요. 다 하면.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저도 평균은 30분, 어려우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분 안쪽이다, 이거 안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에는 수술 좀 길게 하신 분들은 1시간 넘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제가 정말로 제 숙련된 기술로 열심히 빨리 했을 때 30분 정도는 걸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에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비인후과 의사가 1년에 한 100명 나오거든요. 100명 중에 지금은 이거 수술 잘하는 의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졸업 후에 또 배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가라고 이걸 수술한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치과 졸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정 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부터 수술이 이걸 안 해서 문제였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비염술이 나왔는데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어땠어요? 요것만 수술했어요. 요것만. 그래서 반의 반쪽짜리 수술이 되어버린 게 비염술이고, 우리의 윗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는 다 비염술에 대한 인지가 그거 수술 엉터리야, 재발약이라고 하죠. 자, 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살을 줄임에 이걸 갖다가 줄이고 안정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썼던 방법은 자르는 거예요. 무식하게 칼로,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요. 자르면 뭐예요? 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갖고선 한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욕해요. 코수라면 코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기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왔죠. 80년대 많이 하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걸 딱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는요, 레이저의 세상이에요. 레이저 쓰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수술은 다 레이저. 지금은 로봇 얘기 나오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레이저야. 그걸 레이저로 태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레이저가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CO2 레이저라고 전 빼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 레이저로 여기만 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태웠으니까 얘가 살짝 그을리니까 기능을 못해요. 붓지도 않고 콧물도 안 나와요. 효과가 괜찮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얼마 못 가. 왜 얼마 못 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점 빼보세요. 처음에는 여기가 약간 그을리거든요. 근데 한 1주, 2주 지나면 새살로 싹 돋아나면서 뭐예요? 평평해져요. 이거 평평해지는데 길게 안 걸려요. 길게 가봐야 한 3달, 3개월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하신, 비염술 하신 분들은 시간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걸리고 통증이 뭐 심하진 않았어요. 냄새 되게 많이 나고요. 뭐예요? 3개월 지나면 재발. 그러니까 비염술은 재발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우리 윗세대 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그 수술은 이제 90년 지나고 2000년 오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왜? 고주파 레이저가 개발됐거든요. 고주파 레이저는 제 전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이 합의약기라는 살에 겉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녹여서 볼륨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합의약기라는 살에 대한 재발률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아직도 이 비중격술은 어렵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잘하는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 수술해요. 뭐로? 고주파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재발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중격이 휘어져 있다는 얘기는 숨 쉬는 구멍이 직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곡선 꺾이면 얘를 치게 돼요. 숨 쉬다가. 그래서 다시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바꿔나면 기계는 레이저가 고주파로 바뀌었는데 고주파로 합의각계만 수술에서는 그건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은 이런 수술은 한 15분 내외로 끝나요. 간단합니다. 비용 별로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많은 데서 이런 수술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수술이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는 뭐다? 그 수술은 불안전하다. 그 수술은 재발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어질 거라는 거고 저희 병원에서 비염 수술을 100명을 한다? 100명 다 비중격 수술이 들어갑니다. 비중격이 휘어지지 않고 얘네가 단독으로 붙는 경우는요 1년에 제가 수백 명 하는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결국에는 이 수술 요거만 하는 경우가 제가 있어요. 언제 해요? 비중격 수술은 적어도 어느 정도 사춘기 중학생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초등학생이 오면 저도 할 수 없이 비중격은 나중에 하고 합의학계만 하자고 합니다. 대신 설명드리죠. 재발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합의학계만 해가지고는 그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비염술은 비중격하면 재발이 안 되나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비중격술 아까 계속 말했죠.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비중격이라는 군데는 여기가 다 비중격이에요. 그러니까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전체가 이만큼이 다 비중격이니까 긴 터널이에요. 긴 터널을 다 똑바로 펴야 돼요. 한 군데도 없이 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다가 하는 의사들도 과연 정말로 잘할 수 있냐? 절대로 5대5 못 만들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문도 다르기 때문에 5대5는 아닌데 그래도 좌우의 불균형이 한 4.5 대 5.5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만든다고 목표인데 그거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나 수술했는데 효과 없는데 비중격 수술 했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술이 잘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비염 수술은
재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핵심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거죠. 수술 잘해야 재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렇죠. 뭐 자동차 고쳤는데 제대로 고쳐야 다음에 그게 고장이 안 나는 거지. 어설프게 고쳐놓으면 다른 또 고장 나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다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유튜브에도 요즘 엄청 많은 정보 중에 뭐예요? 비염술은 재발한다. 이게 제가 보면요, 한의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한 80% 90%는 재발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대국민 인식이 재발이에요. 하지만 결론 포인트는 뭐예요? 수술을 잘하는 숙련된 의사에게 비염술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거는 제가 설명할 땐 99%. 부러져서 오지 않으면, 쾅 부러져서 오지 않으면 재발되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염술을 받으신 분들이 자주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본인이 공기가 안 좋은 데서 근무하시거나 먼지가 많이 쐬거나 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고 청소도 잘 하고 이런데도 코가 콧물, 재채기, 가려움, 뭐 막힘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수술이 잘 됐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수술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코가 다시 나빠진 건지를 구별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꼭 전문병원 찾아가셔가지고 코의 상태를 한 번쯤은 그냥 효과 없어, 나는 평생 포기할래가 아니라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한테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수술의 방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의 비염술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비염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